안녕하세요. 대전 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 실장 조수연입니다. 오늘 아마 8회차 정도 되는 교육일 것 같은데요. 앞에 대덕특구, 벤처캐피탈, 출연형 기술 활용, 전문가 필요 자격, 가치평가, 사례 분석 다 굉장히 쟁쟁한 전문가분들이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기술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부분하고 기술 사업화의 전략,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의계획표가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을 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목차는 대전 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의 현황, 그리고 전략, 그리고 대전시와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기술 사업화의 지원 현황, 성과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오늘 참가자분들의 학생인지 기관에 계신 분들인지 그 정보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의 하는 기술 사업화, 그리고 정책 방향,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잠깐 얼굴 이렇게 보니까 테크노파크 직원분도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라는 곳은 지역의 산학연관을 비롯해서 지역 혁신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각 지역에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산업부를 걸쳐서 지금은 중기부의 산하기관에 각각의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초기에는 사실 인프라적인 부분이 주였어요. 그래서 테크노파의 사업자 등록증을 떼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부동산업이에요. 그 이유는 기업 보육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먼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각각 테크노파크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입주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는 부분이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국가균형발전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산업의 육성의 정책 수립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지역산업을 각각 선정을 하고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졌고 요즘은 기업 지원의 허브, 네트워크 허브로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자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의 정책 수립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구재단 분도 보이시는데 특구재단은 이제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일반적인 출연연과 기업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 테크노파크는 전체적인 대전의 각각의 산업 분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 현황은 재단법인 TP를 설립함에 있어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1단계에는 하드웨어, 부동산 중개업처럼 임대 부분, 그리고 2단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 3단계는 지금은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테크노파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크노파크의 기능하고 역할은 지역산업 전략 및 정책 기획, 그리고 강소기술 기업의 육성, 유관기관 교육, 협력 강화 부분이고 지역산업의 육성 거점기관으로서 기업 지원, 그리고 기술 창출. 오늘 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그동안의 교육의 부분이 이 기업 창출과 기술 혁신의 TP의 기능 부분하고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창출과 기술 혁신 부분을 잘 융합을 시켜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테크노파크 현황을 보시면 95년도에 TP가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97년도에 인천, 경기, 경북, 충남, 광주가 1세대 테크노파크입니다. 대전은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게 2003년도에 설립이 되고 민간 지자체 주도의 테크노파크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TP가 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19개의 TP가 운영 중에 있고 비수도권의 14개가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경기 대진하고 인천, 서울, 포항하고 그렇게 4개, 5개가 빠지고요. 5개가 빠져서 14개의 비수도권 테크노파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설립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혁신 거점의 기능 역할을 수행을 하고 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 그리고 창업 보육, 연구개발, 정보 이용, 교육 훈련 등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조직도에 보시면 테크노파크를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분들은 기술사업화 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지식재산 육성실이라는 이름의 부서가 존재를 했었는데 사실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전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특허 지대권 부분이. 그런데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기술 사업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서 올 6월 달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실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를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과기부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 전략 중에 기술 사업화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에서는 사실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장비 구축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업들이 판로와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 사업화라는 관점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고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술 사업화 실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기능과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밑에 지금 팀 구성으로 기술사업화 팀, 기술진흥화 TFT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진흥화 TFT는 사실 인공지능 파트가 대전에서 대전하고 판교 외에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광주에서 예타 사업 면제로 해서 대선 공약으로 써서 광주에 4,600억 사업을 가져가면서 대전이 인공지능 파트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공지능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융합산업으로 같이 끌고 가고자 기술진흥화 TFT를 만들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팀으로 다시 격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2004년에 대덕 테크노파크가 개관이 됐고요. 아마 테크노파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테크노밸리 안에 탐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진흥로봇 산업센터, IT 전용 벤처타운, 기술단지, 테크노파크 기능성 나노 소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선화동에 옛날 삼성생명 빌딩, 교보문고 빌딩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기업 지원의 융합 서비스를 타운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를 보면 이제 4개 센터의 입주 시설과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는 총 360종 정도의 600대 정도가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그 참석하신 분들이 다 확인이 안 되기는 하는데 아마 기업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기업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장비가 집적화 시켜놨고 지금 장비가 메인턴스 기간이 지금 10년이 넘은 장비들은 지금 유지보수를 진행을 하고 새롭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센터 같은 경우도 K바이오 대전에 위치를 하려다가 좀 안 좋게 되기도 했지만 지금 GMP 시설 부분하고 안전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장비와 임대 시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원 사업은 입주 공간이 탐립동에 이제 로봇 관련, 무선통신 관련, IT 소프트웨어 탐립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전민동의 바이오, 소나동의 AI 부분에 거점
화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등등을 지원하는 지원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인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간담회, 세미나, 포럼, 요즘은 뭐 새벽 6시 반에도 포럼을 개최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이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시제품 제작 지원이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허, 기술 사업화, 애로기술 지원, 전시 참가 지원,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뭐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 정책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라는 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사실 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기술사업화를 바라보는 시점과 수련연이나 대학들의 공급자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술사업화와 또 기업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기술사업화와 저희같이 지원이라는 개념에서의 기술사업화가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유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절차를 우리는 기술 사업화라고 통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기술 사업화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를 위해서 이전되는 것 자체를 기술 사업화의 성공으로 보는 견해에서부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경우를 기술 사업화의 성공으로 보는 등 각각의 기술 사업화의 목적에 따라서 견해가 다양하게 지금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7개의 교육을 받으신 것처럼 다 기술 사업화의 각각의 개별 전문 영역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 어우러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사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 7개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이 기술 사업화 사업을 받기 위한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기술 사업화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사업화와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싱가포르나 굉장히 수요 기반의 기술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 개념보다는 기업이 먼저 나서서 대학과 연구소와 중점적으로 그리고 정부 사이드까지 같이 진행하는 기술 사업화를 현재는 글로벌의 기술 사업화 동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부분을 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창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글로벌 기술 사업화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볼 때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기술 사업화의 촉진 계획은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연구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초점이 저는 조금 미스매칭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공급자적 입장의 기술 사업화의 개념과 수요 측면의 기술 사업화의 개념 정리 자체가 다른데 지금 기술 이전 사업화의 촉진 계획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술 사업화가 공급자적 입장에서 대학하고 공공연구소의 기술 사업화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 검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고 촉진 계획이 여전히 시장 검증 파트는 약간 빠져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시드 단계서부터 사업화에 중점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항상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할 때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죠. 대학의 출연연의 기술 수요부터 받아요. 너희 무슨 기술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기업하고 연결시켜 줄게.
그런데 이제 1, 2년 사이에 조금 바뀌었어요. 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일단 기업의 수요부터 먼저 봤지만 기업이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해? 라는 수요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기업 비밀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문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 마인드에 대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술사업화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동향은 이렇게 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에 산업부에서 기술이점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요. 이제 법률적으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법령으로 정비되는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처가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노동부, 심지어 환경부도 다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 기술사업화의 사업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특허청은 특허청 나름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뭐 복지부는 바이오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사업화, 이 부처마다 다 각각의 기술사업화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법령으로 묶어 있는 부분이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 부분입니다. 이거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차 년도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5년 동안 5년마다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책 방향이 약간씩 변화된 거를 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보면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의 정책 방향, 그때그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때그때 관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추진 내용과 추진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차에는 기술거래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급했고 법 제도 정비를 하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에 인프라적인 부분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NTB가 나오죠. 2000년도에. 지금도 NTB를 가지고 있지만 NTB의 활용도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2차년도, 3차년도에 가면서 사업화에 대한 기반 확충하는 부분이 정책 방향으로 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2009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4차, 5차에 뭐 창조경제도 나오고 이제 BM의 전주기도 나오고 기술거래 중개 시스템 고도화도 나오고 외부 기술을 도입하고 추가 기술을 개입해서 다이 R&D 확산 전략 확대가 6차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수요에 대한 관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급자적인 관점으로만 항상 바라보는 기술 사업화를 수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 공급이라고 바뀌었어요. 5차에 보면 공공연구소의 기술 마케팅의 역량 부분이 강조가 됐다고 하면 이제 6차에는 이제 글로벌 동향도 바뀌었고 우리도 이제 시각차가 좀 하고 우리도 이제 영리해진 거죠. 왜 기술 사업화가 안 됐는지 파악을 해보니 우리가 너무 공급자 마인드로 진행을 했구나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차부터는 이제 수요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7차가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 7차가 이제 2020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요. 5년이 너무 이제 길어졌으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3년의 촉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촉진 계획 2020년인데 2000년으로 오타네요. 그래서 7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은 기술 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과 제품과 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 이전 사업화의 촉진 계획 중심으로 사업화의 최종 목적자가 시장인 만큼 기술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사업의 정책의 관점이 바뀝니다. 앞에서 지금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뭐 벤처 캐피탈이든 펀드든 기술 창업이든 사실은 관계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민간의 지원 사업이 아니고 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정책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 신속한 기술 매칭의 기반 조성, 그리고 사업화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 진출 판로 확대되는 3S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아마 모든 기술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 내용은 발표 자료에 있지만 뭐 다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해서 수요 연계, 수요자가 굉장히 수요자 중심이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반 AI의 기술평가, 기술 매칭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NTIS 부분을 저희 요즘 들어가 보면 NTIS하고 NTB가 AI를 활용한다고 이제 대문짝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기금에서 하는 테크브릿지 부분도 사실 뭐 AI에 접목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정책 방향에서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하고 대학의 창업을 촉진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기술 창업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천억 규모의 뭐 기술 사업화 보증 상품을 시설하고 우수 기업의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하겠다. 이 부분이 올 5월에 법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된 연구개발 특구의 실증, R&D 실증을 규제로 풀겠다. 뭐 중기부의 규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하고 다 연계를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수요 기반의 R&D를 확대하고 리빙랩바 실증 그리고 수요 기반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변화가 된 기술 사업화 동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기술 사업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내 손으로 다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구재단이든 TP든 뭐 정보문화 산업진흥원이든 이런 관과 일하는 사업들은 다 국시비 사업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 대기업 이외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사실 지원 사업비가 없으면 기술 사업비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 주요 부처에서는 기술 사업화에서 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창업, 대학이 이제 공급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TLO를 적극 활용한 브릿지 사업단 협의회를 추진을 하고 기술 사업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든지 교육부에도 교육부 나름의 실험실 창업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기부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의 기술 사업화 부분, 기술 이전 투자 검증, 수요 R&D, 뭐 공공기술의 활용 가능성,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부분, 실험실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사업화의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기술 사업화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산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AI 데이터 기반의 기술 거래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 중심의 수요 연계 R&D 확대, 우수기술 사업화의 자금 지원 다각화, 다양한 정말 너무나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계와 문제점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아직 풀지를 못했으니까 한계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적 성과 대비 질적에 대한 성과가 계속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의 양적 성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R&D 성과가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 R&D 성과의 직접 사업화 부분에서 기술 이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연평균 5.4%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고 대학하고 공공연구소의 효율성이 높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 효율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연연에도 오늘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술사업화 센터들이 각 출연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사업화 시에 처음 이제 진행을 하면서 7개 출연연 기술사업화 센터하고 협업관계를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나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요. 출연연에서 나오는 기술이 기업에 곧바로 가져갈 수 없는데 그럼 그 갭을 메워줘야 되는 지원 사업이 현재
없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자기 기술을 더 선호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공급자 중심의 R&D 추진으로 사업화 대상 기술이 수요 기업하고 시장이 원하는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공급자 입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성숙도가 부족한 부분. 지금 출연연의 TRL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2에서 4 정도의 출연연의 기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트리가 한 5에서 6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기업이 시장 진출을 하려면 TRL 7, 8단계는 되어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에서 7까지의 지원 사업을 메워줄 수 있는 사업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까지도 관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저희 같은 부분의 입장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출연연의 기술 이전을 해갖고 온들 그 부분에 더 투여하는 예산, 그리고 기술에 대한 후속이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 시 겪은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과도한 기술 도입비의 부담이 뭐 한 32%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술 도입 후에 유지 보수의 어려움, 그리고 도입 기술의 실용성이 저하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없고 시장 창출까지 가기에는 한 1.8년 정도의 더 후속 R&D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술 도입의 절차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R&D로 인한 애로사항이 대부분이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기업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공감 가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본다면, 외부 자원에 흡수하기 위해 추가 개발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기술을 도입해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기술 개발을 선호하고, 심지어 자체 기술 개발을 하는 지원 예산이 훨씬 많아요. 부처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체 개발을 선호해서 기술 사업화까지 가려고 하지만, 기업이 자체 개발해서 기술 사업화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업의 애로 측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수요 기반의 R&D 성과물이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참조 표준이나 시험 평가나, 기업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그런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인증 부분이나 실증 파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에서 레퍼런스가 있으면 시장 판로 개척이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전의 기술 사업화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과학적인 성과가 대전의 월등히 높습니다. 대덕넷에서도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대전의 혁신 역량은 1위. 하지만 산업연구에서 발표한 것 중에 그 보고서를 보면 12장밖에 안 되는 보고서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혁신 역량을 1위로 나와 있지만 그래프 4개가 있어요. 점을 찍어 놓은. 그 부분은 17개 지자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시장의 고도화와 지역산업의 착근 부분이 대전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의 혁신 역량은 굉장히 높지만 기업들한테 가는 부분, 즉 출연연의 기술이 기업한테 가는 부분, 그리고 대전의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가 안 되는 부분에 지역 산업의 착근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대전이 이러한데 이쪽 밑에 전라도 지방이나 경상도, 무슨 뭐 전남, 광주 뭐 이쪽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이 과학적 성과는 3위고, 서울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 경기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지역 소멸도 나오고 지역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전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교 현황에서 해외 출원 특허 부분에서 지방이 역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전북에서 해외 특허 출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북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해외 특허 출원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방이 역전하고 있는 추세고 대전은 해외 출원 특허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등록 특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은 출연은 있어서 특허 등록 건수는 많지만 특허에 대한 사업화 부분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전 기업들의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하는 부분이 기술 이전의 사업화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자체 개발해서 기술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기술 출연연이나 카이스트의 기술이 지역 산업에 착근되지 못하는 지역 경제에 착근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추진 현황이라는 부분은 대전은 기술 사업화의 주요 시행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그리고 나노종합기술원,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 등등 6개 기관이 기술 사업화를 주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지재권 확보나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홍보 기술 사업화의 후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기술 사업화에 대한 촉진 계획을 보셨지만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사업 계획을 해야지 기술 사업화의 성공률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계획의 BM 기획부터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전은 좀 미흡합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덕특구 재창조의 기술사업화 전략 중심으로 이번에 추진원칙 3대 전략, 4대 전략으로 지금 아마 재창조 기획을 연구개발 특구 중심으로 지금 대전시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략 2와 전략 3이 개방의 혁신의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특구 내에서도 대덕 특구 내에서도 기술사업화의 전략이 지금 중점이 되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 수준의 사업화 능력 현황 부분인데요. 기술이 확보되면 1단계로 사업화 기획 단계로 들어가죠.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전략을 수립하고 BM을 개발하고 추가 개발을 하고 시제품 제작을 하고 시장 테스트 제품 양산 성장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사업화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중기부하고 키스텝에서 연구보고서에서 제가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인데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과 과학기술 및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프로세스를 따라서 기업이 기술을 이제 연구개발 기획을 하면 이제 기업이 창업하기 전 단계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연구개발 기획 단계가 이제 미창업자, 우리가 창업 교육도 많이 하고 창업에 대한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등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연구개발 기획 부분을 하고 그리고 쓸만한 기술 그리고 쓸만한 경영 전략을 가진 분들이 이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겠죠. 기술 창업이 대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창업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이나 기술 거래 파트가 한 번 더 들어갈 테고요. 초기 사업화 프로세스를 거치고 사업화 R&D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사업화 R&D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후속 R&D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후속 R&D 사업이 별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화 프로세스에서 시제품 제작으로 바로 갑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R&D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해서 제품 경쟁 진출까지 이게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추진 여건을 보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의 추진 성과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의 R&D의 성공률은 거의 90%예요. 이게 중기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과기부, 산업부 다 성공해요. 저희가 지원 사업하는 부분도 전부 다 성공으로 끝나요.
왜? 불성실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면 다음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모든 사업이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럼 이 성공을 했으면 거의 80% 정도는 사업화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해요. 그냥 기술 사업화 성공해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사업화를 또 찾아요. 기술 개발을. 이거에 대한 악순환이 뭐를 반증하냐면 대전의 기업들을 봤을 때 10년 전의 기업 규모나 지금의 기업 규모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사업화를 하면 확장성을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한 매출이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화 성공률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중기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어느 부처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 기술 개발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성공한 기술 개발도 사업화까지 가기에는 50%, 이 50%도 저는 굉장히 허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언론 보도나 중기부 보고서에는 5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추진 여건을 좀 보면 키스텝에서 매년 기술 획득 방식하고 기술 사업화의 추진 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데 한 500여 건, 480여 개의 기업을 전수조사를 하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이제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획득 방식에서 보면 기업 자체 단독 개발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액 발생 과제와 사업화 중단 과제 간의 유형분포의 차이는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의 혁신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만 사용한 폐쇄형 기술 사업화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폐쇄형으로 차지를 할 것 같으면 사실 대학하고 출연연의 TLO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이어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부 도입 기술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학하고 연구기관 및 타기업 등으로부터의 기술을 도입해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추진 여건에서 보면 시장 수요하고 자금 확보나 제품 경쟁력, 기술 인력, 경영 인력, 뭐 양산화 체계, 출시 타이밍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우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금 매출액의 발생 과제하고 사업화 중단 과제 간의 추진 여건의 차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업화 대상 제품의 시장 수요 경쟁사 대비 사업화 대상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의 확보 수준이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발생하는 부분 사업화 기술 개발 확보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반면 지금 사업화 중단 과제의 평균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술 사업화 지원 시책의 수혜 빈도와 유용성 기준을 본다고 하면 수혜 빈도는 당연히 시제품 제작 개발 및 제작 지원이에요. 저희가 해마다 기업의 수요 조사를 하고 기업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을 때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기술 사업화의 방식 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면 항상 시제품 제작 지원이 1위로 나와요.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유용성이 1위로 나오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결과이긴 한데 그리고 수혜 빈도가 기술 사업화의 운전 자금, 펀드 이런 부분이 수혜 빈도가 높지만 유용성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도입 부분에서 기업이 수혜 빈도는 낮지만 유용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화를 하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부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을 보면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과 산업적 활용 사이에 나타나는 장벽, 우리는 보통 사업화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죽음의 계곡과 자인의 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의 계곡을 위한 기술 검증 중심의 정책,
부분이 연구개발의 경제성 성과의 보장 한계가 이제 정책 방향으로 항상 도출이 되는 부분이고, 다윈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시장 검증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정책으로 점진적인 강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 검증을 해야 되는지 부분이 뭐 리빙랩도 나오고 있고, 뭐 공공기관의 실증도 나오고, 레퍼런스를 하고 인증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애로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사업화 전문 역량의 부족에 따른 역량 갭, 그리고 기술 금융의 갭, 기술 성숙도 차이에 대한 기술 갭, 그리고 정책과 규제에 대한 갭, 이런 갭들이 애로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정부 지원으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술사업화의 단계별 지원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단계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개념의 그림이고요. 정책 지원 단계 부분은 저희가 앞단에서는 뭐 BM 기획도 하고 기술 탐색도 하고 수요 기반의 R&D 사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창업 지원도 하고 기술 거래 이전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기술 가치 평가, 사업화 R&D,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이 정책 지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기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인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기술사업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대덕넷 박서민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들의 기업,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고 어느 부분에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 돈 들이는 것보다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커피도 남의 돈으로 사줘야 더 맛있고, 그것처럼 뿌려주는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에서 지원하는 돈, 뭐 기술사업화 전문 기업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뭐 아까 그 벤처에서 하는 기금이나 펀드, 우리 같은 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업에 대한 내용, 지원 내용,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관이 누군지, 이거를 아는 게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행 사업은 뭐를 하고 있는지, 지원 사업은 정부 부처의 지원 현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술 이전 및 추가 개발에 3,800억 원의 예산을 풉니다. 지금은 더 풀죠. 그래서 기술 이전의 추가 개발에 대한 사업을 부처마다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영업, 컨설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 개발하고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의 수요도 가장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기술 이전에 추가 개발하고 마케팅, 영업, 컨설팅, 투자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사업화 활성화의 성공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을 알아서 우리가 기술 사업화를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공 요인을 가져야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하는 관의 개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활성화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스태피에서 손수정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해오셨고, 저희랑 같이 연구도 하고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 활성화 성공 요인을 스태피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시장 중심적인 마인드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R&D 기획하고 사업화 계획의 연계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사업화 기획 단계부터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의 즉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R&D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항상 책상에서 연구 개발을 해요. 시장의 수요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왜 다들 판교로 가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대전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기에 서울하고 KTX로 50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들, 그 대표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대표님은 저랑 이제 차를 마시다가 얘기를 한 게 정말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판교 그 네이버 사옥 앞에 스타벅스가 있나 봐요. 그 커피숍을 해서 아침 문 여는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창가에. 근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다고 본인은 서울로 가셔야겠다고, 판교로 가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파크도 만들고 팁스타운도 만들고 뭐 대전에서도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시장의 니즈, 수요자와의 연계, 비즈니스 모델, 인재 육성, 인재 육성을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 문화적 혜택이 좋아야 되고 내가 출근할 때 내가 출근하는 그 로비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다니기를 선호한답니다. 대전에 그런 사옥을 가진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조건이기도 하고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 성공 요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어떤 기술 사업화 분야를 중점 지원할까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대전의 지역 산업이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전에 뭐 15대 후보 산업을 선정을 하고 4대 전략 산업의 주력 협력, 주력 클러스터, 뭐 규제 뉴딜해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지능형 로봇, 5G,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부분을 이제 중앙에서 하는 거고 이 장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런 장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전 기업만 있으신지 아니면 관내에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 내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산업하고의 연결점을 찾아서 아까 그 기업 기술 사업화의 그 개념에서 정부 지원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지역의 주력 산업이 이렇게 14개 수도권에서 각각의 중점 지원 분야예요. 관에서 지원하고 돈이 뿌려지는 기술 사업화는 전부 다 이 산업 분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물론 대전 같은 경우는 전통 제조 기업도 있고 물산업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이거하고도 다르게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중심 산업들이 있지만 이 지역 지역 주력 산업 그리고 규제자율 특구 그리고 클러스터 이런 각각의 지역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 사업화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업들은. 그러면 내가 A라는 기업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각 지역에서의 중점 산업은 뭐고 클러스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규제는 어떻게 어느 분야이고 어떤 향후 3년의 주력 산업은 대표 산업은 핵심 산업은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사업화의 예산을 받아서 내 돈 아니고 남의 돈으로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장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이 발표 자료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돼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술사업화 지원은 기술사업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 사업은 각 지역이 공이 똑같습니다. 1월에서 2월에 각 지자체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공동이 아니죠. 다 각자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기관들,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연초에 이런 기업 지원 설명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만약에 출연연들도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설명회 에트리 같은 경우는 격월로 대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반에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의 지원 프로세스는 사업 공고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현장 평가를 하고 협약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최종 평가를 하고 이렇게 기술사업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관리는 제가 기업은 다녀보지 않아서 제가 구글링을 좀 해서 보니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는 사업 분석을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한 편성을 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진행 공정 관리를 하고 결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원 기관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는 집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 완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 프로젝트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보다는 성과에 대한 창출, 환류, 확산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 장표일 것 같아요. 성과 창출하고 확산하고 환류 부분은 성과 창출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정하고 시정 방향에 따라서 성과 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매출, 수출, 안정된 신규 고용인데 일자리 창출 뭐 게시판인가 무슨 협의체도 만들고 막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성과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 사업화가 됐던 기업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업이 됐던 이 성과 창출 방안은 항상 국정과 시정 방향에 따라서 성과 도출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성과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업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성과 창출하느냐에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성과 확산은 내 돈 들여서 지원 사업을 했고 내가 지원하는 거를 했고 그러면 국정 시정 방향을 시민에게 내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또 출연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국정과제에 지원을 받아서 기술사업화를 했다. 그러면 시민에게 성과를 확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의 평가를 받거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저희가 최종 평가를 받거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언론 보도 노출이에요. A라는 기업이 어떤 기술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카운팅도 하고 성과 부처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대정내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기사를 많이 노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성과 발표를 하거나 시상을 하거나 성과 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원 사업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이 다른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보도하는 부분,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과 환류 부분은 후속 사업 연계에 중요합니다. 멘토멘티 기업에 대한 협의체가 사실은 필요한데 기업들의 뭐 비즈니스 모임도 만들고 대동넷에서 많은 대동넷도 그렇고 특구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업의 협의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모이는 자리를. 그런데 멘토멘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기술을, 내 사업 마인드를, 내 경영 전략을 저 친구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것보다는 원포인트 레슨처럼 우리가 골프 칠 때 원포인트 레슨 받는 것처럼 멘토 기업이 원포인트 한마디가 지금 창업 단계나 기술 사업화의 초기 기업들이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 환류 부분이고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추가 연계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과 성과 환류가 다 버물러지면
저희가 이제 비로소 신사업이 기획이 되고 예산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이런 기술 사업화의 환류, 기업 지원의 환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기술 사업화 지원부터 굉장히 요즘 관심이 제가 되게 많아요.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그래서 대전시의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아마 대전시에서 조만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부분을 아마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가 사실 아까 대덕특구 재창조 부분에서도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대전에서는 그리고 대전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기술 사업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 신기술이 계속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고 시장까지의 접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의 기술 사업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쉬운 내용을 제가 50분이나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